예, 반갑습니다. 척척박사 4주 권현우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가 사주 명리를 알려고 하는 까닭은, 또는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겠죠. 요즘 사주 명리에 관심들이 상당히 높아져서, 그전에 사실은 음지에 있었잖아요. 이런 거 보러 다닐 때도 왜 괜히, 누가 볼까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이러던 시절이 지금은 아니에요. 인터넷이나 유튜브 상에도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고, 또 그거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고 한데, 제가 오늘은 제가 저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점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우리가 사주명리를 공부하는 가장 첫 번째 궁극적인 이유는, 명리를 통해서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길 여정에서 먼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나무도 만나고 풀도 만나고 지저귀는 새도 만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또 어떨 때는 즐거운 여정이 되고 또 어떨 때는 그 굽이굽이 아주 힘든 고갯길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한데, 그런 게 인생인가 봐요. 삶의 굴곡을 그 누구도 겪지 않는 사람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얘기할 때 명리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을정신, 개.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항상 거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명리 공부하면서 자꾸 질문을 해야 돼. 우문현답 그러죠. 우문현답. 어리석은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거예요. 뭐를 보고? 자연을 보고. 자연의 변화, 또 계절이 변화하면서 이 자연의 모습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봄이 되면은 싹이 트고 가을이 되면은 왜 잎이 지는지, 그리고 풀 한 포기에다가도 계속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궁리한다 그러죠, 궁리. 그래서 아주 깊게 성찰하다 보면은 자연을 통해서 참 깨닫는 게 많습니다. 이 명리 공부하면서 저도 자연을 11월 달에 왜 나뭇가지에 쌍눈이 장생을 하는지를 처음 저도 그걸 보고서 깨달았고, 왜 금생수가 되는지도, 바위 틈에서 왜 물이 흘러나오는지도, 하여튼 바위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저 단단한 바위 속에서 왜 물이 생기는가, 그 원리가 뭔가. 근데 정말 바위만 있는 바위산을 갔는데 정말 물이 샘솟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를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옛분들이, 우리 옛사람들이 명리를 갖다가 자연에다가 빗대어서 물상론적으로다가 상당히 잘 설명을 해 놓으셨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유튜브라든지 이렇게 인터넷상에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말하자면은 조각 게임 같은 거예요. 퍼즐 게임. 여기서 요 조각, 여기서 요 조각 해서 막 끼워 맞추려고 하면은 잘 안 돼. 하나가 부족하고 아귀가 안 맞고 이런 게 많은데, 그러지 말고 차근차근 기초부터 하시는데, 그 고전들도 사실은 읽어야 돼요. 적천수라든지 자평명 이런 거 다 읽으셔야 되는데, 그 고전을 읽을 때 한계점이 있습니다. 현대 명리하고 다른 게, 예전에는 샘플이 별로 없었어요. 사대부 집안 아니면은 벼슬길에 오르는 사람들. 그래서 왜 옛날에, 승관, 발제 이러죠. 벼슬길에 오른 사람이 재물을 취한다. 그래서 벼슬길에 오르면 당연히 그 나라에서 녹봉 받으면서 집도 하사하고 그러던 시절에, 또 사대부 가문에 이런 사람들의 그 좋은 격이 잘 형성돼 있는 샘플만 가지고서 명리를, 사주풀이를 해줬던, 그걸 전부 기록으로다가 남겨놨기 때문에 지금 그 샘플 보면은요, 그 격에 맞는 사람들 별로 오지도 않아요. 한 5% 내외?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합격이 돼 있는데, 그게 또 이 현대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전부 이렇게 구분이 이렇게 막 섞여 있어. 그냥 막 뒤섞여 있고 이래가지고, 그걸 가려내는 게 상당히 힘든데, 큰 틀에서 이제 방향을 좀 제시해주고, 그러는 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명리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타인을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이해를 하다 보니까, 부부 관계라든지 또 부모 자식 관계, 또는 직장 내에서 상사나 후배, 이런 부하 직원,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아유, 상사가 막 저러면, 아유,
승질머리가 저래서 그렇지 뭐. 그 사람을 이해를 하게 된다고. 또 부모 자식 관계도 더 그렇죠. 그래서 아 우리 자식이 말을 너무 안 듣고 그러는데 또 자식 입장에서 우리 엄마는 왜 나한테 다 성향 차이가 있는데 이 명리를 알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왜 뭐 혈액형 뭐 이거 가지고도 성격 뭐 알아보고 뭐 MBTI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그러는데 사실 성격은 누구나 우리가 이렇게 처음에 이제 공부할 때는 뭐 이러잖아요. 야야 너 사주 좀 줘봐 이제 명리 공부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금 알게 되면은 불러봐. 아유 너는 불이 많네. 아이고 너는 뭐 물이 없네. 뭐 이러면서 이제 봐주고 그러는데 처음에는 대부분 오행을 가지고 이제 성격을 많이 분석을 해주죠. 성격이라고 하는 게 뭐 혈액형 검사도 있고 뭐 MBTI도 있지만은 그 겉으로 드러나 있는 성격과 또 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성격들이 혼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맞아 속은 맞아 뭐. 그래서 우리가 사주 명리를 이 성격은 오행 가지고서 이제 직업적성 아이들 좀 어렸을 때 그런 거를 이제 분류할 때 조금 써먹고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해요. 분석해서 들어가는 게. 그래서 이 어느 정도 명리 공부를 하시다가 이제 조금 자신감이 붙으면은 근데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아는 만큼만 해야 돼. 내가 뭐 물어봤는데 야 그럼 나 요번에 이동수 있냐? 뭐 거까지 진도가 안 나갔는데 물어보면은 될 것 같아. 뭐 아니야 이번엔 뭐 안 돼. 뭐. 근데 어차피 명리는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은 통계치니까 그게 100% 맞는다면은 그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일단 내가 아는 범주 내에서 아는 만큼만 얘기해 줄 것. 이게 잘못하면은 구업을 짓습니다. 입으로다가 업을 짓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해야 되고 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말을 한마디 또 우리가 훅 내뱉었는데 그걸 평생 가슴에 담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안 좋은 얘기 같은 거는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또 희망 고문을 안 좋은데 좋다고 계속 희망 고문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얘기를 해줄 필요가 있다. 구업짓지 않도록 조심할 것.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역술인들도 급이 있어요. 우리가 이 역술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상담자가 이렇게 왔는데 그 코치에다가 비유를 해서 이 역술인들은 대부분 우리가 그 코치 운동선수들 뭐 야 너 앞에서 브로킹해 너는 뭐 여기서 뭐 뒤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하고 너는 뭐 전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개개인의 그 특성에 맞게 이렇게 코치해 주는 거 이런 식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 상담자가 왔을 때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일단 들어보고 근데 상담자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팔짱 딱 끼고서 나 아무 소리 안 할 테니까 너 맞춰봐.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그거는 그렇게 해서 맞춘들 뭐 할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은 태어날 때 그 8글자 내에 그릇에 분을 타고났는데 이 사람이 여지껏 살아온 과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봐야 그 사람이 그 삶의 모양, 그 그릇, 패턴대로 살아왔는지를 보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해결 방안 뭐 이런 거를 또 방향성 같은 거를 제시를 하는 거지. 뭐 이번에 내가 작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을 맞춰봐.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이거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몇 퍼센트다 몇 퍼센트다 이렇게 뭐 정해져 있는 건 없는데 사실은 한 7, 80% 또 뭐 많은 경우에는 막 진짜 90%까지 이렇게 확률적으로 보면은 거기가 이렇게 그 큰 틀에서는 바뀌지가 않는데 그게 이제 그 가변성이라는 게 존재를 하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그거를 바꿀 수 없는 거를 명이라고 하고 바꿀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운이라 해서 우리가 운명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매년 새 운이 돌아오고 또 10년만큼씩 대운이 돌아오는데 보통 대운은 30년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해서 임묘진, 사오미, 신묘술, 해자축 이렇게 그래서 그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큰 내가 살아가는 30년간의 어떤 환경을 뜻하기 때문에 대운은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이 가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운이 들어왔을 때 나의 운기를 갖다가
좋을 때는 조금 더 이렇게 증폭시키고 또 운이 나쁠 때는 미리 좀 조심해서 그거를 좀, 더 밑으로 추락하지 않게, 이렇게 하는 그 변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역술인들은, 또 우리가 또 명리를 또 상담 받으러 갈 때도 그런 거를 알고 계셔야, 이 변폭이 있는데 나의 길이, 나는 그러면 어떤 해결 방안을 얻어가지고 와야 되지? 뭐 이렇게 접근을 해야지. 너 맞춰봐. 그래서 뭐 하나 이제 뭐 조그만하게 틀렸어. 에이, 그럼 그동안 거 다 틀렸네. 뭐. 그게 아니에요. 명리라는 거는 절대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면서 얼마든지 운을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자유의지라는 게 있어요. 자유의지. 얼마든지 내가 살면서 끊임없는 그 갈림길에서 선택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시고 100% 맞추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이렇게 상담하고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네 번째, 그러면 대가 논법, 대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큰 틀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십 년간 내공이 쌓여서 이렇게 어느 일정 경지에 이렇게 올라가신 분들 보시면은 거의 뭐, 이 감독들 보면은 이렇게 바짝 꽉 끼고 있어서 코치가 어떻게 하는지도 다 보고. 그렇지만 큰 아웃라인에서 이렇게 보잖아요. 사람을 볼 때도. 그래서, 이 코치들의 몫이 또 따로 있고, 이 대가 논법은 두리뭉실 좀 한 경향이 있죠. 그래서, 그래도 여러분들도 상담 받으러 이렇게 다녀보시면은 각각마다 또 스타일에 맞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두리뭉실하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뭐 웃자라는 거야, 뭐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이것도 하나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래서 이거를 내가 선택할까요? 장사할까요? 장사 품목을 이걸로 바꿀까요? 뭐 이렇게까지 이제 구체적으로 묻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답을 다 해줄 수가 없지. 왜냐면 선택은 나의 몫이니까. 방향성만 알려주는 거지. 그래서 밥이라고 놓고 하는 거는 내가 숟가락으로 퍼먹어야지, 남이 숟가락으로 떠서 입에다 넣어주는 것도 아니고, 또 내 운이 이러니까 어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 떨어질 때 이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운이라고 하는 건 참 그래요. 명리를 공부하면 할수록 그런 거를 참 많이 느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대간론법에서 이렇게 보면은 특히 이제 이 명리, 사주명리 쪽에서는 진정한 스승도 없고 진정한 제자도 없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명리로다가 이제 이게 일종의 영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만 알고 있는 거야, 노하우를. 그건 본인이 수십 년간 임상 실험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체계화 딱 시켜놨기 때문에 벌써 오면은 벌써, 이 리스트가 딱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탁 상담을 해주는데, 그걸 제자들한테 좀 알려줘야지.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무덤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제자 양성하시는 그 스승 밑에, 그 제자들 보잖아요. 그러면은, 스승보다 뛰어나면 안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아유, 어디 감히 제가 우리 스승님보다. 아이고. 물론 흙탕물, 예를 들어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흙탕물이 위에 있으면은 당연히 밑에도 흙탕물이겠죠. 어느 분을 만나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도 틀리지만은, 또, 그렇지만은, 이 제자가 스승님보다, 우리 스승이 100% 잘 됐다라는 보장은 없잖아. 잘못된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은 우리 제자들이 그거를 갖다가 더 공부를 해서 후학들이 스승보다 나은 제자들이 나와야지만 이 역학계가 지금까지 거의 이렇게 음지에 이렇게 좀 밑에 이렇게 묻혀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 워낙 세상이 좋아지고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양지로 끌어올라와져 있는 거는 맞는데, 너무 무분별하게 그냥 정보가 많아가지고, 하여튼, 정말 현명하게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방향성을 딱 두고서 이렇게 하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번째. 이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 그래서, 이쪽 공부에 이제 일단 발을 들여 놓으셨거나 또 이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활인적덕한다라는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을 내 말 한마디에 죽었다 살았다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어깨에 막중한 책임감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늘 보시면은 힘든 사람이 오면은 앞이 깜깜해서 안 보일 수도 있어. 아우, 답이 없어.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 그렇다고 같은 말이라도, 제가 엊그저께 그 상담하신 분인가? 그 어떤 그 꼬마 아이인데, 에, 그 아이 사주를 다른 데 가서 물어봤더니 얘는 감옥 가는 사주인데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아이 사주가, 그 예술계 쪽으로다가 이렇게 클 아이인데, 불교에서 왜 탱화 그리는 거 있잖아요. 그럼 뭐, 꼬맹이가, 엄마 따라서 절에 맨날 다니다가 그 탱화를 그리는데, 제가 사진을 봤는데 기가 막히게 잘 그렸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 아이는 그 절이라고 하는 그 감옥에 갇히는 거다. 그래서 이 부처님 자손이기 때문에 부처님 인연줄 따라서 아마 저도 그 행화를 그리고 있을 때 굉장히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어떤 식으로다가 얘기를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 상대방이 느꼈을 때, 내담자가 느꼈을 때, 그걸 한평생 짐으로다가 생각하고 아주 상처로다가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따뜻하게 마음을 가지고서 상담자하고 대화할 것. 또 이런 데에 오시는 그 우리 내방자 분들도 따뜻한 마음으로 일단 열린 마음으로 나를 갖다 확 드러내놓고 솔직하게 대화를 통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는 거. 이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가 그 지금도 이렇게 머릿속에 착 떠나지 않는 이 문구 중에 하나가 서산대사님도 말씀을 하셨고, 그 중국의 루신, 그분이 그 악추정전도 쓰시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김구 선생님도 이 말씀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조선 후기 이 정조 때 이양현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문장가가 계시는데, 이분이 벼슬길에도 오르지 않고 이제 그 문장이 굉장히 수려했다래요. 그분이 하신 말씀인지 아직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여기저기서 이제 얘기가 이제 있는데, 눈 덮인 벌판 함부로 어지럽게 걷지 마라. 오늘 내가 밟고 간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갈 적마다 이 문구를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사주 명리를 접근할 때 좀 더 진정한 자세로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